사람은 누구나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왜 그랬지 하고 머리를 감싸지게 되는 일들. 또 세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라? 싶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 걸 혼자만 모르고 눈치라는 게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완전히 미워지지는 않는 사람들. 오늘 들려드릴 두 이야기는 그렇게 조금은 어수룩하고 조금은 모자라고 그래서 더 사람 냄새나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웃기고 어딘가 부족해서 더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함께 보실게요. 옛날 어느 마을 한 집에서 사위를 맞았다. 사위는 인물이 훤칠했는데 그런데도 장인 장모는 혼인 후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았다. 그 이유는 사위가 겉모습과 달리 매우 어수룩하고 기억력도 나빴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간단한 심부름 하나를 마음 놓고 시킬 수가 없었다. 사위는 심부름을 나갔다가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외출했는지 잊고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부탁한 것이 아닌 엉뚱한 물건을 사서 돌아오곤 했다.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바보가 따로 없구만 그래. 우리 딸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지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나 딸은 그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미 혼인을 해서 그분은 저의 낭군님인걸요. 세상에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서방님이 조금 어리숙한 면이 있긴 하시지만 제가 잘 챙겨드리며 잘 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보살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융통성이나 기억력이 필요한 일은 아내가 했고 단순히 몸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이 도맡아 했다. 그리고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장인이 급히 사위를 불렀다. 내가 지금 급히 갓과 뚝배기가 필요한데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 몸이 성하지 않아 장에 나갈 수가 없네. 평소 같았으면 딸아이한테 부탁했겠지만 그 아이도 지금은 멀리 다녀오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장에 가서 갓과 뚝배기를 하나씩 사다 줄 수 있겠나? 단순한 심부름일세. 장에 가서 갓과 뚝배기를 하나씩만 사오면 되는 것이야.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장에 가서 갓과 뚝배기를 하나씩 사서 돌아오겠습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의 방에서 나와 집을 나설 채비를 하며 중얼거렸다. 갓, 뚝배기, 갓, 뚝배기, 갓, 뚝배기. 그 모습을 보게 된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다. 서방님, 아버지께서 갓과 뚝배기를 사오시라 하셨나요? 그렇소. 내가 갓과 뚝배기를 사올 테니 당신은 편히 쉬고 계시오. 아내는 혹여나 상인들이 남편의 어수룩함을 알아보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서방님, 뚝배기는 간혹 물이 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물을 부어보고 사세요. 그리고 갓도 썼을 때 삐뚤어진 것들이 간혹 있답니다. 그러니 사시기 전에 꼭 머리에 써서 확인해보고 사세요. 그럼 알겠소. 남편은 장에 가는 내내 중얼거리며 길을 떠났다. 갓, 뚝배기, 갓, 뚝배기, 갓, 뚝배기. 장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옹기전으로 갔다. 뚝배기 사러 왔습니다. 뚝배기 여기 많이 있으니 둘러보고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뚝배기를... 남편은 아내의 말이 헷갈리기 시작하며 말을 멈추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당부한 말이 있었는데 뚝배기를 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생각하던 남편이 기억났다는 듯 손뼉을 짝 쳤다. 그래, 머리에 꼭 써보라고 했지. 사위는 뚝배기를 들어 머리에 써보려 했다. 그런데 그가 집은 뚝배기의 크기가 작아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 안 되겠군. 뚝배기를 내려놓은 사위는 조금 더 큰 뚝배기를 집어 머리에 썼다. 이번에도 뚝배기는 머리에 꽉 끼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에헤이, 이것도 안 되겠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제서야 남편의 행동을 보게 된 상인은 놀라서 외쳤다.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뚝배기를 머리에 쓰고 난리야? 상인의 말에 남편은 순간 놀라 그만 뚝배기를 내려놓다가 놓치고 말았다. 뚝배기는 와장창 깨졌다. 상인은 노발대발했다. 이보쇼, 멀쩡한 뚝배기를 깨뜨렸으니 그 값을 물어주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갈 줄 아시오? 이상하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지? 남편은 상인의 호통에 뚝배기 값을 물어주고는 옹기전에서 쫓겨났다. 그는 이번에는 갓가게로 향했다. 뚝배기는 실패했지만 갓만큼은 제대로 사서 돌아가자. 그는 진열되어 있는 갓들을 유심히 보다가 섬세한 손길로 갓에 물을 조심조심 부었다. 당연하게도 물은 갓을 통과해 줄줄 샜다. 역시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갓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사라고 아내가 당부했던 것이구나. 그는 다음 갓에도 그리고 다음 갓에도 물을 부었다. 이제 각각의 갓들은 다 물에 흠뻑 젖어버리게 되었다. 뒤늦게 그 모습을 발견한 상인이 소리쳤다. 우와, 뭐 하는 게요? 상인은 젖어버린 갓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미친 사람 아니야. 내게 무슨 앙심이 있어서 갓들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이오? 예? 아니, 저는 당장 물어내? 물어내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갈 줄 아시오. 남편은 화가 나서 날뛰는 상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깨뜨린 뚝배기를 물어주고 남은 돈으로는 갓 여러 개를 물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모자란 돈을 채우기 위해 옷까지 벗어주고 속옷 차림이 되고 말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럴까? 남편이 속상해하며 집으로 향하며 장터를 벗어나려 할 때였다. 장터 한 귀퉁이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70살은 좋게 되어 보였다. 남편은 답답한 마음에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실수를 줄줄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자네와 달리 나는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지. 나라면 자네와 같은 바보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로해 줄 줄 알았던 남편은 할아버지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어르신이 기억력이 그토록 좋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제발 제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처럼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자꾸만 이런 실수를 하는 탓에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셔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가족을 듬직하게 지키고 싶은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세상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내가 보니 자네 기억력은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 그럴 수가. 꼭 기억력이 좋아야만 듬직한 가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자네가 잘 못하는 것은 깔끔히 포기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해보게. 남편은 자신이 기대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니 실망했다. 포기? 남일이라고 쉽게도 말하네. 남편은 쏘아붙이듯 말했다. 사실 어르신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데 허풍을 떠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면 무엇이든 다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나는 무엇이든 다 기억하고 있지. 그렇다면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어르신이 40년 전 생신잔치 때 무엇을 드셨는지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할아버지는 피식 미소를 짓더니 곧바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달걀을 먹었지. 남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은 당장 어제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했는데 이 늙은 노인은 40년 전 생일잔치 때 먹은 음식도 단번에 기억해내는 것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속옷 차림에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장인 장모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자신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웃어주는 아내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내가 비록 이토록 바보 같은 면이 있지만 몸 쓰는 것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소. 당신과 태어날 우리 아기 모두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소. 네, 저는 서방님을 믿어요. 그렇게 부부는 서로의 모자람을 이해하고 채워주며 행복하게 살았다. 시간이 30년이 흘러 젊은 부부는 중년이 되었다. 하루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장터로 향했다. 아내는 기억력이 좋았고 남편은 무거운 짐도 거뜬히 질 만큼 체력이 좋았다. 그렇기에 둘은 지난 30년 동안 늘 장터에 갈 때면 함께였다. 그날도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려던 남편의 눈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는 바로 남편이 30년 전에 만났던 그 기억력이 좋은 노인이었다. 이미 30년 전에 이르는 되어 보였던 그 노인이 더 늙어서 무려 100살은 되어 보이는 모습으로 장터 한 귀퉁이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기억력이 영 좋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는 한눈에 그 노인을 알아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전 자신에게 큰 깨달음과 용기를 주었던 인물이었기에 늘 한켠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서둘러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어떡해. 그는 노인이 어떻게 100살이 다 되도록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실 수 있는지 물은 것이었다. 그런데 남편의 말에 노인은 이렇게 답했다. 삶아서. 남편은 노인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그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탁 쳤다. 노인은 자신이 30년 전에 했던 질문에 이어서 대답을 한 것이었다. 40년 전 생신잔치 때 무엇을 드셨나요? 달걀을 먹었지. 어떻게? 삶아서 먹었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덧 딸이 시집을 갈 나이가 되어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새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초행을 온 날 농부와 아내는 준비한 음식들을 신랑 측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농부는 혼인 예식에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몹시 즐거웠다. 이윽고 혼례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가 다시 신랑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농부는 자신도 함께 가겠노라 했다.
후행으로 온 손님들 사이에 섞여 함께 가겠다는 것이었다. 농부의 아내는 농부를 타일렀다. 하지만 농부는 앞으로 딸이 살 집에 꼭 방문해보고 싶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농부의 아내는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 영 쑥맥에다 식탐이 있어 혹여나 사돈 앞에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별수가 없었다. 사돈댁에 가시거든 체면을 차리시는 것을 잊지 마셔요. 행여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더라도 음식 처음 보는 사람 마냥 싹싹 다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남기고 드시고 조금씩 드시고요. 농부는 아내의 충고대로 사돈댁에서 체면을 차리려 노력했다. 사돈댁에서 어찌나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는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조금씩 먹고 또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나박김치였다. 다른 음식들은 억지로라도 좀 남길 수가 있었는데 사돈댁의 나박김치는 너무나 맛있었다. 김치를 어떻게 이렇게 맛나게 담갔다냐? 농부는 체면을 차리기로 한 약속도 잊은 채 나박김치를 그릇째 들고 들이마시듯 먹어치웠다. 마음 같아서는 나박김치를 좀 더 달라고 하고 싶었다. 상을 다 물린 후에도 농부는 자꾸 나박김치 생각이 났다. 자려고 누웠는데도 나박김치가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부엌에 가서 몰래 나박김치를 조금만 떠먹고 올까? 그는 이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보려 했다. 그런데 옷이 부스럭하는 소리가 영 크게 들렸다. 밤이라 워낙 주변이 조용하니 작은 바스락 소리도 크게 들릴 것이었다. 서둘러서 몰래 다녀올 것이니 가볍게 다녀오자. 그는 방 안에서 옷을 하나씩 벗었다. 그리고는 맨발의 알몸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그의 예상대로 옷을 입지 않으니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고 사돈들도 깰 염려가 없었다. 농부가 부엌에 들어가 부뚜막을 여기저기 더듬어 보니 그토록 찾던 김치 단지가 있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단지를 열어서 옆에 있던 국자로 김치를 떠먹기 시작했다. 나박김치가 어찌나 시원하고 달짝한지 몇 그릇이나 들이키고 또 들이켰다. 그렇게 한참을 들이붓듯이 먹고 나니 드디어 배가 불러왔다. 아무리 맛있는 나박김치라 하더라도 이제는 더 들어갈 배가 없었다. 그가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만족한 표정으로 부엌 귀퉁이에서 일어난 순간이었다. 농부의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배 안에서 마치 천둥이 치는 듯 했다. 잘밤에 나박김치를 너무 많이 들이마신 탓인지 배가 탈이 난 것이다. 아이고, 배야. 얼른 돌아가자. 농부가 어정쩡한 자세로 배를 움켜쥐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던 때였다. 쉿, 조용히 해. 조용히. 저리 가. 쉿. 사돈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농부를 보고 짖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농부가 우려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사돈 부부가 잠에서 깬 것이다. 잠이 깬 사돈이 눈을 비비며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방 밖으로 나온 것을 본 농부는 큰일이다 싶었다. 지금 자신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지 않은가. 이거 큰일 났다. 발가벗은 상태로 사돈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들켰다가는
사돈 부부는 물론이고 딸과 사위에게까지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거야. 당황한 농부가 주변에 숨을 곳이 있나 둘러보는데 마침 환하게 밝은 달빛 아래로 감나무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옳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야겠다. 농부는 서둘러 감나무 위에 올라가 굵은 가지와 가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숨었다. 개똥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짖느냐? 강아지가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계속해서 짖으니 사돈이 감나무 아래까지 왔다. 감나무 아래에 선 사돈이 감나무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다 문득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감나무에 열렸던 감을 얼마 전에 다 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감 하나가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달빛을 등진 감나무 가지에는 분명 감 하나가 대롱 매달려 있었다. 수확 시기를 놓친 채 오래 매달려 있어서인지 감의 형체가 늘어지고 물렁해 보였다. 그새 홍시가 되었나 보구나. 사돈은 감을 따기 위해 그물이 달린 장대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감에 걸어서 잡아당겼다. 아이고, 사람 살려. 농부는 죽을 맛이었다. 사돈이 감으로 잘못 본 것은 농부의 신체 부위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돈은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홍시가 잘 따지지 않자 사돈은 더 세게 장대를 잡아당겼고 농부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래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었지만 나박김치를 과식해서 배탈까지 난 상태였다. 안 돼, 진짜 터진다고. 그리고 사돈이 다시 한번 장대를 확 잡아당긴 순간 마침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감을 따던 사돈의 위로 농부가 실례를 해버리고 만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농부의 배변은 사돈의 얼굴이 아닌 장대를 당기던 손 쪽으로 떨어졌다. 아이고야, 홍시가 그만 터져버렸구나. 사돈은 밤중이라 잘 보이지 않아 자신의 손에 묻은 것이 배변인지 모르고 홍시가 터진 것으로 알았다. 떨어진 배변에 놀란 강아지가 계속해서 나무 위를 보고 짖었는데 사돈은 강아지가 홍시가 먹고 싶어 그러는 것으로만 알고 손을 씻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 일후로 농부는 자신의 집 마당에도 감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자신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감나무 덕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식을 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면 알몸으로 감나무를 올랐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절식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농부는 식탐 부리는 버릇을 싹 고쳤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단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